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지금부터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계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일자리 정책까지 고용노동부가 답을 찾아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가 1,900만 명이 넘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임금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임금 노동자가 있거나 이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시겠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그래서 엄청 많은데요. 첫 질문은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요즘 정년 연장이 갑자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이게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방송에서 이 화두를 갑자기 꺼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재갑 장관께서는 좀 이건 중장기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조금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또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이 된다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벌써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의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이 감소 예. 이 국면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령층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즉 고용 연장 방안에는 사실은 정책 수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그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이런 논의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예. 단기 대책은 단기 대책대로, 중장기 대책은 중장기 대책대로 쭉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년 연장의 문제는 이 고령자 고용 연장 방안 중에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이고 다만 이제 정년 연장의 문제의 경우에는 몇 가지를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입니까?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문제가 있는지, 청년 일자리와의 예. 상충.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에서의 임금 구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그다음에 불과 한 2, 3년 전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년 60세 정년 연장했던 그 정책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가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상태고 예.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처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청년 일자리와의 어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정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나이는 50이고요.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와 같은 논의의 기본이 어떤 산업의 뭐 역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겠죠. 글로벌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거의 뭐 800만 명이 몇 년 안에 퇴직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스킬을 그냥 이렇게 퇴직 이후에 사장시키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산업 쪽에 남아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사실 제 생각엔 지금 어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늘리는 거는 사실 별로 저는 달갑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늘릴수록 이제 밑에 젊은 층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제 노인이 늘어나서 정년이 늘어나면 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겠으나
안 그래도 이제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효과 분석도 제대로 안 됐고 지금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보다 급한 문제가 많은데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느냐. 혹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고령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에 대한 예.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의 고려는 없고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예. 이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예.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이제 고령 연장 방안 문제도 있고 예. 또 여성들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연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예. 이런 문제를 폭넓게 예. 지금 정부 내에서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총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는 중에 노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하다 보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논의하게 되고 예. 이 정년연장은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지금 시기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온 것은 그 TF에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그 얘기가 그냥 나올 시점이 돼서 나온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예. 의도는 없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언론에서 이제 단독 보도란 형태로 나오는 얘기가 정년 연장을 당장 법제화하기는 어려우나 정년 연장을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도입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맞는 걸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방안 이외에도 또 예. 다른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가 쭉 저희보다 한 20년 앞서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돼 있습니다만 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고령자들이 퇴직 후에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 기업체의 상황에 맞춰서 정년 예. 연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되면 이제 좋긴 좋은데 이것과 함께 이제 노인 연령이 확 올라가 버려서 예를 들어서 연금 수급 시기라든가 그 노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들 이것을 받게 되는 시기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년 연장으로 좀 밑밥을 깔아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노인의 연령 문제와 예. 그다음에 정년의 문제는 네. 좀 논의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정년의 문제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그 상한을 몇 세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네. 노인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될 연령이 예. 우리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나 아니면은 신체 활동 조건에 따라서 예. 몇 세가 적당할 것이냐이기 예. 때문에 서로 논의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뭐 연동돼서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별개의 문제 의식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년 연장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주 52시간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작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전체 업종, 전체 사업장에 다 시행을 한 건 아니고 작년에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을 했고 이걸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이제 곧 돌아오는 7월 1일 다음 달부터 그동안 이제 안 해도 된다 유예했던 업종들 뭐 버스, 방송, 교육, 금융 이런 업종에서도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준비가 아직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완벽히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좀 유예를 좀 더 해준다거나 뭐 이런 방안 검토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우선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예. 52시간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그 사업장을 전부 모니터링 해보면 예. 지금은 일부 탄력 근로시간제가 조금 단위 기간이 늘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7월 1일이 되면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례 업종, 근로시간에 예. 대한 특례 업종이라고 예. 해가지고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업종들, 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운송업이라든지 예, 버스. 예. 방송업이라든지 예.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300인 이상 음. 기업들이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예. 저희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 이런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가 한 1,047개소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000여 개 되는 업체이기 예. 때문에 저희가 예. 1대1로 어. 전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군요. 예. 1,04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한 125개 정도가 예.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이렇게 답을 지금 그거밖에 안 해오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25개에서 예.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1대1로 이렇게 밀착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 그러면 7월 1일까지는 이게 개선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은 하고 계십니다. 예. 다만 노선버스 예.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버스 버스 파업이 파업. 있었습니다만 예. 거기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요금 인상 발표를 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요금 인상까지 시차가 예. 있고 예. 또 버스 운전사를 이렇게 채용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조금 유예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를 해드릴 아.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과 호텔 예. 같은 경우 여기가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 시즌에 집중적으로 일을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고 호텔 같은 경우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절적인 업무가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업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탄력 근로시간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쪽에서는 탄력 근로시간제 법안을 네. 빨리 예. 법안이 개정이 되고 그건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좀 예. 보완해서 보완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 요 아까 말씀드린 1,047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은 문제 없이 52시간제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버스업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버스업계 목소리를 직접 또 담아왔거든요. 예. 이 목소리 또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예. 아무래도 좀 기사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겠죠. 저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입장인데 일을 좀 더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죠. 52시간 들어가면은 뭐 근무 시간은 적어져서 좋지만 돈이 적어지는 거 뭐 척닥하는 사람들은 그걸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최저임금까지 떨어지는데 뭐. 물론 아예 반대 안 하죠. 환영하죠. 급여라든가 뭐 점심 시간도 좀 넉넉해야 되고 지금처럼 복잡하게 굴지 않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52시간 체제에 갔을 때 그렇게 되냐? 글쎄요,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 뭐 동료가 생긴다면 좋은 점이지만 만약에 동료도 안 생기면서 임금이 적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예, 역시 뭐 버스 기사 분들은 주 52시간제로 줄어드는 임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버스 업계만 해도 뭐 준공영제가 도입돼 있고 해서 뭔가 주 52시간이 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편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상대방도 없고 뭐 속절없이 그냥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또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 52시간제의 취지에는 좀 동의를 하면서도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시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우선 우리가 왜 52시간제를 도입을 했는지를 네.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조금 더 아까 버스 예. 그 운전하시는 예. 노동자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 작년 봄에 국회에서 노동법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전 2016년, 예. 2017년 이 시기에 예. 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 예. 안전하지도 않고 굉장히 시민들의 문제가 안전과 많다.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버스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음. 그런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에 계시는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특히 다른 업종분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이렇게 허용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체에서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만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임금 예.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약간 좀 임금 구조가 왜곡돼 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이 정도의 이제 경제 수준까지 왔다고 한다면 예. 우리 사회도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까지는 노동 시간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시간제로 이제 노동법을 적용하게 됐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업체에서 이제 갑자기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는 예, 문제가 예, 생길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예. 임금 수준을 사업주에서 감소되는 임금 예. 수준을 보전해 준다고 한다면 예. 저희 정부에서 그 사업주에게 예. 그 보전되는 부분의 80%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임금 구조 개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금 구조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임금 구조를 좀 먼저 바꾼 다음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예. 뭐 통상 임금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임금 구조가 먼저 개편되고 예. 나기를 기다리면서 하게 되면은 아마 계속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군요. 예,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당장 7월 1일부터 돌아오는 그동안 이제 유예됐던 업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잠시 뒤에 오늘 오후에 발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긴 조금 어려운 제가 거고.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예, 다른 기자들이 화내니까요. 그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에 고용노동부 발표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고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재갑 장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제 논의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도 아주 뜨거운 문제입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지금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최저임금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정말 이 이슈 다룰 때마다 문자도 많이 오고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일단은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년째 음식점을 직원 4명하고 같이 운영 중인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결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현재 운영 상태가 그렇습니다. 더 오르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투자해서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직원보다 제가 적게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출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직원들을 4명을 3명으로 줄이면 또 일이 또 안 돌아가고 하니까 늘리지를 못하는 망정지 자꾸 줄여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주 소폭으로 인상을 하긴 했어요. 아주 일부 품목만 조금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최저임금 또 오른다고 또 더 오르게 되면 메뉴값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사람을 줄이진 않았지만 시간들을 조금씩 줄였어요. 예, 주로 이제 이 인터뷰가 자영업자분들 인터뷰라서 사실은 장관께서는 좀 불공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제가 이번에는 좀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번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번 인상은 하되 인상 폭등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3번 동결.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다 답을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최저임금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론 심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단해서 예.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께 예. 금년의 경우에는 좀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으십사 하는 예. 말씀도 드렸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권역별 공청회도 예. 여러 군데 예, 예. 했고 현장 방문도 해서 각계 의견도 이렇게 수렴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현장 목소리 이외에도 우리 예. 사회의 여러 경제 사회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회 지표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받아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이 아니라 고용 및 경제 상황 등에 예. 대해서 좀 균형 있게 고려를 해달라. 그리고 노사위원들이시지만 공익위원뿐이 아니라 노사위원분들도 다 공익을 관점에서 좀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시작으로 뭐 지역 돌면서 최저임금 공청회도 하시고 많은 여론 청취를 하고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론의 분위기가요. 뭐 언론에서는 예. 그 사이에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예. 관점에서 많은 보도를 하시고 또 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시죠. 저도 작년에 소상공인 분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특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아직 8,000원대인데 벌써 속도 조절하느냐, 이런 불만도 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중간에서 참 이게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장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1만 원 공약은 그럼 이제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만 원 공약이 있죠. 1만 원 예, 공약이 예. 있고 1만 원 공약이 뭐 물 건너간 것이냐 뭐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그 1만 원 공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여기에 꼭 얽매일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직접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자간담회에서. 그렇죠. 예. 대담에서. 예. 꼭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기계적으로 거기에 갈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저희가 작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 예. 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과 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 노동시장에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임금 근로자 예. 폭이 굉장히 너무 많고 또 노동자분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가 예.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반면에 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어려운 한계 기업이나 한계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예. 굉장히 인건비 부담에 굉장히 예, 어려움을 많이 예. 겪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갖고 많은 논란이 사실은 있었고요. 예. 뭐 저희가 FGI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이런 기업에서는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요. 좀 심층 인터뷰 뭐 예, 이렇게 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고 이런 결과를 보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예. 조금 전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예. 그런 말씀을 많이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혜택을 보지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예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혹은 노동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이런 노동자들도 굉장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저희도 열심히 더 많이 지원해드리고 최저임금이 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 앞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한 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7만 명에게 무려 550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뭐 그전에는 좀 이제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좀 무리들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또 정부가 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집행해야 된다. 이런 조급증을 가지다 보니까 벌어진 일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500억이 넘는 돈이 잘못 지급됐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무슨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그냥 돈이 막 허술하게 다 나간 것이다. 이제 예. 이렇게 된 돈은 아닙니다. 그런 그래요? 의미가 아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때 이 사업주의 친족한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식집을 하는데 예. 내가 사장이고 내 아내가 직원인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를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예. 저희가 주민등록번만 이렇게 딱 봐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가족관계부를 봐야 됩니다. 대법원 쪽에서 가족관계부를 봐야 되는데 예. 작년에 대법원하고 이제 가족관계부를 확인하는 그 예.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예, 그래 지연이 좀 돼서 그것이 대법원하고 이제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받기로 예. 확정이 된 것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받아가지고 예. 기존에 이제 데이터 가지신 분들을 쭉 돌려보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그 가족으로 확인되신 분들이 사후에 확인되신 분들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사유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한다면 210만 원 미만이라는 저임금 예. 분들한테 적용되게 되는데 이 임금을 물론 사업주가 그때마다 이렇게 임금이 인상되면 그때마다 다 신고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예. 그때마다 신고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익년도에 예.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후에 또 소득을 확인해 보니까 그 예. 돈이 초과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에서 과혼납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수받는 그런 돈이 이제 그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예.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좀 낮고 그래서 좀 그 사업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인지도도 높아서 계획대로 집행이 원활하게 사실은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약간 좀 사업 첫 해라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고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집중적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